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초 혈관 질환 완치 훈련입니다. 말초 혈관 질환, 말초란 말은 이제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심은 뭐냐면은 중심 혈관이 있다는 건데요. 그 중심 혈관은 뇌혈관 그리고 심장 혈관입니다. 이 중심 혈관에 비해서 말초, 손 발로 가는 혈관을 이제 말초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는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입니다. 오늘 다룰 말초혈관 질환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말초 동맥 질환이 되는 거고요. 동맥이 무슨 문제냐? 동맥이 막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초 동맥 폐쇄 질환. 이게 이제 정확한 병명이 되는 거고요. 또 부위도요, 주로 생기는 부위가 다리입니다. 물론 이제 팔에도 생기기도 하지만은 다리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다리 동맥 폐쇄 질환,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은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의로 넓은 의미로 이제 다른 병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지정맥류죠.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흐름이, 정맥혈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죠. 두 번째가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혈관의 병은 아니고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의 문제입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돼 가지고 혈관을 갖다가 수축시킵니다. 아니면은 땀샘을 갖다가 자극을 시켜요.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손발이 차게 되죠. 그리고 땀샘을 자극하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이게 이제 수족냉증이고요. 다 혈관과 혈액의 병인데 이게 아니고요. 신경의 병이 있습니다. 신경 눌림의 병인데 증세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척추관, 척추 이 속에서 눌려가지고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서로 혼돈될 경우가 있죠. 이 다리 동맥 폐쇄 질환과 아주 흡사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버거병인데요. 버거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이, 병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이 다리 동맥 폐쇄 질환은요, 동맥경화가 원인이고요. 이 버거병은요,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혈관염,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폐쇄 혈전 혈관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전이 좀 다른데요. 대부분의 원인이 이 버거병은요, 담배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절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중한 병이죠. 동맥경화에 의한 다리 동맥 폐쇄 질환은요, 대개는 이제 50대 이후에 더 많이 걸리는 데 반해서 이 버거병은요,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청장년에서 주로 걸립니다. 이 병도 오늘의 강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동맥 폐쇄 질환, 이제 동맥경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부위가 막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심장에서 내려오는 대동맥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갈라지는 요 부위를 갖다가 장골동맥, 장골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요게 이제 골반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막히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막히면은 통증이 주로 어디에 오냐면은 여기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근육에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덜 생기고요. 제일 흔히 생기는 부위가 요 이제 무릎 바로 위 대퇴동맥입니다. 여기가 막히면은요, 요 이제 그 밑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리의 장단지 부위에 통증이 생기죠. 요 혈관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동맥이 이렇게 생겼고 이제 혈액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잘 흐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동맥경화에서 막히기 시작하죠. 그럼 점점 혈액 순환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완전히 막힙니다. 이게 이제 다리 동맥 폐쇄가 되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혈관 촬영을 합니다. 혈관 촬영을 하면은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던데 이게 무릎뼈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허벅지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가 장단지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옆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막혔죠.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서 봐도 이 밑으로 막혀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동맥이 막히면은 그 아랫부위 근육에 이제 통증이 오는데요. 이 통증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간헐적 파행.
파행이란 말이 좀 어렵죠. 간헐적이라는 말은 머리에 쓰는 말이지만요. 이 파행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내가 걷습니다. 걷거나 좀 뛰잖아요. 그러면 특징적으로 뭐 100m면 100m, 200m는 200m 딱 그 때가 되면은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근데 또 쉬면은요, 한 2분 내지 5분을 쉬잖아요. 그러면 또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럼 또 이제 또 걷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딱 그 100m든지 200m만 걸으면은 또 통증이 와요. 네,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재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때만 되면은 통증이 온다. 그래서 재현성이 있다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증상이 비슷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척추관 협착증도 비슷하긴 한데요. 이렇게 동맥 폐쇄 질환만큼은 이렇게 재현성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통증이 잦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까 같이 이렇게 동맥이 막힌 부위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네,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을 받으면은요. 많은 경우에는 그 막힌 부위에 대해서 시술 또는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네,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혈관을 통해서 관을 넣어요. 관을 통해서 그 부위에 막힌 부위에 가가지고 어떤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조작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풍선 확장술. 그래서 거기다가 풍선 같은 걸 넣어가지고 풍선을 갖다가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어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스텐트라는 걸 박습니다. 스텐트라는 건 이제 조그만 관인데요. 거기다 그걸 갖다 거기다가 딱 박아놓으면은 그 사이로는 이제 더 이상 그게 폐쇄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로는 혈액이 잘 흐르겠죠. 네, 요거 심장에도 스텐트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스텐트입니다. 또 이런 죽산반 절제술 이런 것도 있는데 죽산반이라는 것은 혈전입니다. 그러니까 피떡이 되거든요. 네, 피떡이 이렇게 이제 피떡 하나가 이렇게 막혀 있다. 그러면 그것만 제거하는 것, 이걸 이제 죽상반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시술이고요. 시술 말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뭐냐면은 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예 막혀버렸으니 그 혈관은 포기하고 다른 혈관을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이걸 이제 혈관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닥터가 제안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이건 이제 치료고요. 치료는 이제 당연히 의사가 하는 거죠. 네, 훈련은 누가 하겠어요? 바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훈련은요, 두 가지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긴 하지만은 첫 번째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없습니다. 뭐 쉽게 짐작이 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의 훈련이요. 네, 우리가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병에 대한 훈련이 다른 병까지도 완치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원인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 병이 이 하나의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완치를 하면은 다른 것도 같이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선택하셨으면은 원인부터 아셔야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은 이제 동맥경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맥경화의 원인이 뭘까요? 이건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다리동맥 폐쇄 질환의 경우에는 그 1번이 담배입니다. 흡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가 순서대로 당뇨,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혈압, 네, 그리고 이어서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이게 이제 직접적인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닥터가 늘 얘기하는 바로 그 원인이죠. 첫 번째가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가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세 번째가 생각이 많고 TV, PC,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생각이 많은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근본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원인, 근본 원인을 아셨으니 완치 훈련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제 핵심이 10% 덜해서 남기기, 이게 핵심입니다. 뭐 일을 하던, 운동을 하던, 모임을 하던, 놀기를 하던 뭐든지 10% 남겨서 바로 요걸 이용해서 쉼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쉬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쉼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잠 대신 쉼,
네, 자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숙면을 취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숙면 훈련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생각을 줄이고 그 다음에 TV, PC, 스마트폰을 줄여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근본을 해결하는 내 몸맘 회복 훈련이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직접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 첫 번째가 당연히 금연입니다. 금연은 제가 강의는 따로 안 했는데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한 방에 끊기, 두 번째 방법은 약을 이용해서 서서히 끊기, 3개월에 끊깁니다. 네, 두 번째 방법, 약을 이용해서 서서히 끊기는 이게 약국에서 그냥 살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금연약입니다. 네, 금연약을 3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서서히 끊어가면 되는 거고요. 한 번에 끊기는 되게 단순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여기에 전념을 하시는 거거든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휴가를 갖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갖게 되면은 오늘부터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금단 증상도 오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내가 버티는 것. 이게 이제 한 방에 끊깁니다. 물도 이용하시고요. 뭐 군것질도 이용하시고요. 온갖 방법에 의해서 일주일만 끊으시면은 성공률이 90%입니다. 그 다음은요, 당연히 원인이 세 가지 병이라 그랬죠. 당뇨, 콜레스테롤, 고혈압. 각각 완치훈련을 하시는데요. 하나의 완치훈련이 모든 완치훈련입니다. 완치훈련을 시작할 때는요, 약은 그대로 복용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완치훈련을 하면서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내려가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약을 줄여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운동입니다. 네, 운동은요, 당연히 매일 운동의 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어떤 운동을 갖다가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세게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어떤 운동이든지 매일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무리할 필요 없겠죠. 일단 시작을 하세요. 네, 어떤 운동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하루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바로 하루 전에 한 어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만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어제보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만약 컨디션이 나쁘다, 그러면 어제보다 안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밀당, 밀고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밀고 당기를 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은 아까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간헐적 파행이 안 생기는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꾸 밀당을 하시면은요, 통증은 안 생기는데 내가 점점 더 세게 또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매일 운동의 밀당인데요. 운동의 종류는요, 첫 번째 해야 될 운동의 종류가 물속 걷기입니다. 네, 처음에 물속 걷기로 시작을 하세요. 통증이 안 생길 정도까지 밀당을 하시면서요. 이래서 한 1주 내지 2주 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이 되시면요, 그 다음에는 그걸 그대로 하시면서 물속 걷기를 그대로 하면서 평지 걷기를 추가를 하세요. 네, 그래서 평지 걷기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파행이 안 생기는 정도로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밀당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걷는 정도가 아니고요, 뛰어다녀도 통증이 안 생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그건 바로 감량 다지기입니다. 감량 다지기는요, 5kg만 감량하셔도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1개월에 5kg를 갖다 감량하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방법은요, 이미 닥터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식, 그리고 음식 씻기, 느리게 먹기, 그리고 먹기보다 쉬기,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닥터유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1개월에 5kg만 감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길이 또 열립니다. 자, 그동안 말초혈관 질환으로 약을 오랫동안 먹거나 아니면은 시술 또는 수술을 권유 받으셨나요? 네, 항상 치료보다는 훈련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